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 오늘 출근하면서 굉장히 반성했어요. 이제 올해가 증시로는 4거래에 나왔잖아요. 네. 뭔가 다 끝난 느낌이 들고 출근하는데 뭐 빨리 폐장 언제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근데 사실 끝난 게 아니니까 네네. 이제 4거래 동안에도 큰 돈이 시장에서 오고 갈 거고 그 안에 내 종목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할 텐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저처럼 이렇게 방심하고 계신 분들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방송 전에 그 뭐 반성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 뜨끔했던 게 제가 어젯밤에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다 끝난 느낌인데 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살짝 좀 해이해졌다가 안 되겠다 라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올해 폐장일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리셋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파실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내년까지 우리는 계속 또 투자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플레이는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내년까지도 연속성 있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 모든 고민 다 합쳐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이슈나 이벤트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아요. 국내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반가웠던 게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다운 사이클이다 힘들다 해도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수치상으로 선방을 해줬고 7개월 연속 그러니까 11월까지로 봤을 때 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아무리 막판 들어서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간 주춤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저평가돼도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MSCI 한국 지수는 올해 들어서 10%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 정도에 비해서도 한국 지수의 막판 반등세는 전혀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졌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네. 반대로 생각하면 밸류 매력은 높아진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3조 2천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표를 한번 집계를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을 여기서 사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까지 탑3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IT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게임주랄지 아니면 기타 디스플레이주 쪽으로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이야 이쪽으로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꽤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니까 어떤 일정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제 노심초사? 고민 네. 하고 있는 게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배당 기준은 10월 28일 화요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배당을 받으려면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배당락이 29일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충격은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로 많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배당 수익률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적으로 7% 이상 나올 것 같은 곳이 삼성증권부터 현대중공업지주,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보시는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이고요. 6% 이상, 5% 이상도 한번 캡처 겸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당 관련해서 이 브리핑 전달해 드렸을 때 초고배당주로 여겨지는 쪽에서는 네. 배당락 이전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 네. 한 5에서 6% 매도를. 전에서는 이제 1월경에 매도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었죠. 맞아요. 그리고 초고배당주라고 하면 3.8% 이상 그리고 그냥 고배당주가
2.4에서 3.8%였는데 사실 그거는 평균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했을 때 한 5% 이상 나오면 초고배당주라고 얘기를 많이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당락 전에 파는 게 낫나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매도 시점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배당락 전까지 주가 상승률보다 배당 수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 뭐 차라리 배당을 받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단기간이 많이 올랐다면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면 차라리 배당락 전에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배당 매력으로 들어간 단기 자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도 좀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바에야 주가 상승률로만 좀 이익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또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일단 이번에는 코스닥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배당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인데요. 배당락 이후에 1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6.1%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은 배당락 이후에 약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중소형주 쪽으로는 1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배당락이 예를 들어서 막 8%, 9%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평균 수익률 6.1%의 배당까지 받는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는 갖고 있을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다만 코스피가 좀 애매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 성격이 좀 다르죠. 배당락 이후에 1개월 평균 수익률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조다라고 판가름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도 1.8%예요. 그러면 초고배당주든 고배당주든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근데 코스피 배당락 이후에는 흐름이 제각각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갖고 있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전에 팔자라고 하기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가 부담을 덜 가지려면 차라리 파는 게 나을 텐데 야 그렇다고 코스피 대형주들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가져가기에도 우리 지금까지 짜드린 전략상 고민이 좀 맞지 되죠.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종목별로 한번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대형주 단에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IT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그런 상황인데 또 1월이면 보통 말하다시피 중소형 단의 종목들 1월 효과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포트에 좀 적정한 비중으로 섞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쪽이 뭐 반도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최근 들어 외국인이 또 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승을 기록했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 DIC,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까지 자동차 관련한 부품주 단까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도 동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소차도 이슈가 있었죠.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에 수소차 88만 대 보급할 거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50만 대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한 종목들로 엮이는 거 같이 올라갔습니다. 상승 탄력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고요. 자, 이렇게 자동차주의 상승세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들이 올해 왜 못 갔었는가? 좀 굵직한 완성차나 혹은 큰 종목 위주의 흐름은 그동안 좀 못 간 게 역력했었죠.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거의 다 이익은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 잘 내고 판매량 괜찮은데 근데 주가는 왜 안 가? 라고 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나오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속도 계획에서 다른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에서 내놓고 있는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각상 휩쓸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생산 라인업이라던가 속도나 계획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못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인가?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는 달라질 거야 라는 2025년까지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었어요. 100만 대 정도면 지금 내연기관차가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글로벌 이 점유율이 8%대 후반인데 이 100만 대 정도면 한 6% 전기차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2026년까지 170만 대로 올려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한 8%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기차 개발 일정 더 단축할 거고 라인업 더 확보할 거야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한 3거래간 상승을 켰던 게 바로 자동차 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에 달라질 거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달까요? 지금 내연기관 엔진 개발 조직을 폐지하겠다. 전동화 개발 조직을 확대하고 배터리 기술센터 신설하고 기초소재 연구하고 이 모든 걸 일원화시켜서 생산 속도 올릴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우리는 조금 달라질 거야 라는 변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부각되면서 지난 이 3일간 좀 상승을 보였고 금요일장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저희가 앞에서 그 얘기해준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상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까지도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슈는 또 개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환골탈태해서 선택과 집중도 잘하고 이게 오히려 현대차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주말 사이에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이슈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는가 그래서 좀 짤막하게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부품사들에겐 나름의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반등의 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 매출 비중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등장을 한 거지 사실 그전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었어요. 7월 1일부터 하반기 상승률 보시면 이 정도인데 다른 종목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연초 고점 대비로 계산을 하면 좀 더 처참합니다. 일단 하반기로만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고 이들 자동차 부품단에서 좀 치고 나갈 종목이 있을지 이번에 좀 찾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 넘겨볼까요? 그룹 내에서 모빌리티 중추 신사업을 맡게 될 업체들이 어딜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신사업을 맡게 될 중추 역할은 대주주 지분이 많은 쪽이 하지 않겠어?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골라본 것이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이 되겠고요. 현대차는 또 당연히 체크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룹 내에서 매력적인 거 하나, 그리고 부품단에서 매력적인 거 하나 이렇게 좀 골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우리 내년에 또 기대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미래 전략 소통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베스터데이 2월 3월경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전기차나 혹은 미래차에 대한 투자 전략 얼마나 구체화시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지금 사서 이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사들도 그렇고 그놈의 자동차 반도체 공급 이슈 때문에 잘 못 가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새로운 좀 환기할 수 있는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참 우리들을 힘들게 했었던 이런 현대차 완성차부터 부품사들까지 이제는 좀 사봐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것인지 얘기해 준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편까지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룹주 안에 포인트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 텐데 어떤 전략이 지금 유효할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거는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좀 이거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배당을 받으시는 받을 예정일 분들은 아마 이제 28일 장 종료, 즉 6시 이후까지 합쳐서 6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 절대 29일 날 매수하시면은 배당 안 나오니까 그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락이라고 주가가 배당 주는 만큼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확 불확실합니다.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당락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신규 배당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이제 배당락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배당락일 다음날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일부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선택의 시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을 받을지 아니면 이제 배당 이전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길지 두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원래 배당의 메리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단은 다른 단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조금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절대 손해는 보고 파시진 않길 좀 기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배당 메리트에 성장 메리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주가 매력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이제 단기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을 하다 보면 딱 특정 종목이 없다 보니까 전략을 짜다 보면 좀 추상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확률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도 고배당주는 항상 금융주였으니까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금융주 자체 매력까지 합친다면 그 전에 한번 약간 비중을 축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쭉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어떤 쪽이세요? 이제 금융주는 내년에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벤트도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메리마린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셔서 배당도 받고 내년도에 일부 성장세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리도 지금 이제 전고점 혹은 이제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앞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보유하고 계시라는 좀 말씀과 함께 대형주도 좋지만 이제 중소형 금융주들의 흐름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지주사들 또 어떻게 보유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배당 전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내일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제일 궁금한 건 현대차와 기아가 어느 정도로 아웃퍼폼을 해줄 것인가 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부품사들이 참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기지를 켜고 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좀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지금으로서 어떻게 비중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내년에 정말 자동차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로 자동차 섹터가 내년 초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좀 의심치 않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워낙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 좋습니다. 글로벌 판매량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장 침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반도체 쇼티지만 없었다면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고 지금보다 주가 상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일단은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현대차와 기아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내년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전기차 혹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수소 트럭에 있어서 현대차는 이제 바로 이제 수소 트럭의 상용화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주가 전망 또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좋지는 않지만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투자 전략 또한 굉장히 내년도에 긍정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부품사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데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비도 많이 늘었고요. 거기다 원자재 가격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내년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좋았을 기업과 이제 내년에 좋을 기업과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하셔서 부품사 내에선 정말 선별 작업이 좋게 많이 좀 이제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 들었을 때 만약에 자동차주 쪽으로 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현대차랑 기아밖에 없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준비성으로 봤을 때 종목을 안 갖고 오셨을 리는 없고 네. 부품사 쪽으로는 좀 어느 쪽으로 포커싱 두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을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연기관주들은 계속적으로 전기차로 체인지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고 이미 영업이익도 많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품주 내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부품주보다는 전기차 관련 섹터로 엮여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고요? 명신산업과 이제 한원시스템 두 네. 가지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은 제가 몇 차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기업, 내년도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과 함께 테슬라양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이제 테슬라향 매출과 현대 기아 쪽 매출의 꾸준한 상승은 내년도에 그래도 부품주 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매각 이슈가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본업에 좀 치중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보고요. 워낙 주가도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온 시스템이 갖고 있는 매력 또한 다시 한번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과 한온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세 픽은 테네웨 악재 부진 면치 못한 배터리 3사 반등은 언제쯤? 그러니까 좀 IT나 자동차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도 계속 한켠에 좀 무거웠던 게 바로 배터리 3사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계속 사긴 사거든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이슈가 많았는데 일단 주요 이제 배터리주가 왜 부진을 했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사회지출 법안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좀 보조금이 축소가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하락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좀 대주주 매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금 내야 된다고 주식을 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악재로 좀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LG 화학이나 기타 배터리주 그다음에 이제 펀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그런 이제 자금들을 미리 유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출시리가 전기차 판매량까지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매출이 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네 가지 정도의 주요 이슈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서 들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워낙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내년 초까지 즉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전까지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한 전망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파고들고 있는 이런 셀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느냐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포인트일 텐데
좀 어떤 투자 의견 제시하시겠어요?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차등을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수치는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조금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일단 현재는 배터리주로서의 매력도는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 즉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차별성을 이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자 매력도는 조금 굉장히 하락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입장에서는 투자 보류의 입장을 좀 LG화학 같은 경우에 보여드리고 싶고, 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서 그래도 외형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을 했지만 분할한 회사가 아직 상장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K온이 상장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한 21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정유 쪽의 호황과 같이 이제 배터리 쪽이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투자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이미 배터리 쪽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 가장 뭐 분할도 안 하고 배터리 본업에 가장 치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에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도 매수가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신 단기적인 마인드 말고 내년도까지 쭉 갈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삼성 SDI는 매력도가 지금보다 굉장히 높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종목명만 딱 말해주세요. 그래서 원픽은 삼성 SDI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삼성 SDI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